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최근 미국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마켓을 찾은 한인들의 장바구니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LA 한인회에서는 형기식이 진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고속 성장을 이룬 한인 사회를 축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객의 PCR 유효 검사 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시켰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2년 만에 2배나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격 사건도 급증했는데 10건 중 8건은 갱 또는 홈리스와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암 사망률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암학회는 발전된 의료기술과 흡연자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3일이 아닌 2일 내 실시한 PCR 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3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119년 전 오늘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날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형기식이 열리고 있는 LA 한인회관 주차장. 119년 전 오늘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형기식에는 존 리 LA시 의원을 비롯해 에런 펀세 신임 LAPD 올림픽 경찰서장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One of the backbones of our economy here in Los Angeles. We own so many different small businesses. That has been a huge focu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so we're very, very proud of the different accomplishments. And I just want to thank. 코로나 속에 이민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 행사가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119년째에서 Korean American Day를 저희가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이렇게 국기 교체하는 식을 저희가 오늘 했어요. 대한인 국민회관에서도 미주 한인 이민 119년의 발자취를 최첨단 시설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주 노동 이주의 출발지였던 인천 제물포항의 모습, 그리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초기 미주 한인들이 담긴 기념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곳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이민 독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들에게 용기와 헌신을 자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주 한인의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한인 의원이 있는 연방 하원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어서 전영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진전을 위해 한인 사회가 이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사회에 감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1903년 한인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위대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들이 미국 정신의 가치를 구현하고 문화를 풍부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 고문도 미주 한인들은 한미 간의 유대 강화는 물론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연방하원에서는 한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영김의원이 발의한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은 미셸 박스틸과 메릴린 스트릭랜 그리고 앤디 김 등 한인 의원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주디 추 연방의회 아테게 코커스 의장도 한인 이민 119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는 놀랄 만큼 성장했다며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준이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4%, 다우 지수는 0.4%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5% 급락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사회 금리 인상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이 기술주를 비롯한 주요 지수들은 낙폭을 키웠습니다. 테슬라는 6.7%, 애플은 1.9%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여파와 공급망 문제로 최근 미국 곳곳에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마켓을 찾은 한인들의 장바구니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현상. 대형마트에서도 텅 빈 진열대가 빈번하게 보이면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동 심리를 자극해 또 다른 사재기를 부추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에서는 사재기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한인마켓들마다 충분한 재고를 갖추고 있어 고객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대에도 좀 많이 없다. 원이 없다 그거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빈 진열대는 없지만 급격히 오른 물가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찾으시는 물건들이 좀 이렇게 좀 동나거나 이런 것도 조금 느끼시나요? 그런 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런 건 네. 별로 차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힘들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한인마켓 관계자들은 한국산 차 종류와 냉동 생선 등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재기보다는 물류대란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매대가 좀 비어 있거나 네. 이런 것도 좀 가끔 보시나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가끔 이제 어떤 데 가면은 한 곳이 이렇게 쫙 비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양한 공급망을 갖춘 대형 한인마켓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사재기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 증가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업주들이 직원을 일시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급증세가 다시 가라앉아야 실업자 증가세도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 키트를 무료로 공급하고 군 의료진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열린 백악관 연설에서 먼저 양질의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Next week we'll announce how we are making high quality masks available to the American people for free. 특히 마스크는 전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데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무료 검사 키트 공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모두 10억 개의 검사 키트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등 6개 주의 군 의료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12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6만 명, 입원 환자는 15만 명으로 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11만 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일 약 22만 명에서 절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하자 영국 정부는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한 제4차 감염 파동이 6주간 급증한 끝에 평평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관들은 직업안정청, 오샤가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민간 대기업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매주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출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입국객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PCR 검사 시간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 겁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미국발 확진자만 265명이었는데 50명 가까이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전자박람회 CES 참석자였습니다. CES 참석 확진자는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98.3%에 이르는 만큼 대부분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CES 참가자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10일간 재택근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입국자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오는 20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공항을 빠져나올 때 방역버스나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추가 전파를 막겠다는 겁니다. 본인 차량은 허용됩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000명대를 유지했는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 내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50%를 넘은 뒤 외국처럼 폭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불과 일주일 만에 1월 3일 516명에서 1월 10일 8,144명으로 한 16배 정도가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설 연휴 방역 대책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2주가량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방역 패스 조정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미국 베일러 대학 연구팀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이 백신의 특허를 이례적으로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백신 불평등을 해결해야 팬데믹이 끝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이 연구팀을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베일러 의대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피터 호테즈, 마리아 보타치 교수는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코르베백스의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백신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Will you not profit at all even if the vaccine is produced extensively? We don't wish to make money and wish to get out of this terrible pandemic. 부자 나라 접종률 76.8%에 비해 가난한 나라는 8.9%에 불과한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Vaccine inequality has basically driven this virus to mutate and to create these variants. 인도에서 3,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2차례 실시한 코르베백스는 델타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베백스를 만드는 유전자 제조업 방식은 1980년대부터 B형 간염 백신 등에 사용된 것으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접종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교수는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백신을 함께 생산해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We would be able to transfer not only our research stocks, all our data is available with regards to the process. 이 백신을 심사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 WHO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코르베백스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에런 폰세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이 추가 경찰력을 투입시켜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과 만나 타운 강력 범죄를 소탕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첫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에런 폰세 신임 LAPD 올림픽 경찰서장.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은 LA 한인타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서장은 LA 한인타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강도 사건과 묻지마 폭행, 그리고 절도 범죄를 소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cerned with violent crime. Specifically our aggravated assaults, and that's where somebody's significantly injured, whether they just be out on the street. 타운에서 끊이지 않는 강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ight, that we have enough police officers. Our utilizing of our bicycle patrols, we have our bicycle patrols. 또한 경찰이 강력 범죄자를 대면했을 때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a combination between having, hopefully having staffing through education, number one, have seen it, and or the community, whether there's a camera that caught it, whether a community member saw it to. 에런 폰세 신임 LAPD 올림픽 경찰서장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2년 만에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2021년 집계된 살인 사건 수는 281건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9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절도 범죄도 2년 전에 비해 65%나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만 놓고 봐도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살인 범죄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2% 정도 증가했고 이 절도 범죄도 4%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팬데믹 기간 강력 범죄 증가 트렌드는 LA를 비롯한 대도시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법 총기 단속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의 암 사망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암 사망률이 30년 전에 비해 32%가량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 치료법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흡연자가 크게 줄면서 폐암을 비롯한 암 발병률도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학회는 암 사망률 하락에는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본다며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책을 여전히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방식을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며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되짚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답을 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전체에 위배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동맹국들과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in the military we've got a treaty alliance with the South Korean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on that alliance, make it more robust, make it more capable, and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to handle provocations if, in fact, they lead to potential conflict. 오늘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에서 오미크론 감염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진단검사를 해오던 한 업체의 책임자가 구금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검사 업체입니다. 하루에 200만 명까지 PCR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는데 이 업체의 지역 책임자가 전격 구금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책임자가 코로나19 확산을 가중시켰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现在我们这边也是正在调查中，目前在具体情况我们这边也是不太了解的。 네티즌 사이에선 업체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소문이 확산하며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텐진과 허난성 안양시에 이어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데다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며 봉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SNS에는 맞선을 겸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남성 집에 갔다가 지역이 봉쇄되는 바람에 처음 만난 남성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한 여성의 동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努力争气加油一把的最后的话希望疫情早日过去 텐진과 인접한 베이징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텐진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출구를 아예 봉쇄했습니다. 베이징과 텐진각 왕래를 사실상 막은 겁니다.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UCLA 해머뮤지엄 신임이사에 이미경 CJ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전국의 각적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UCLA 해머뮤지엄 이사에 이미경 CJ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해머뮤지엄은 CJ E&M의 이미경 부회장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으며 총 23명의 이사들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과 버클리 음대 이사, 오티스 칼리지 이사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한국어 등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내 위탁가정 지원을 위해 아동가족 서비스국에 한국어 등 각종 언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교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주정부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의 부모들에게 괴롭힘 방지와 사이버 학대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최고 $50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은행과 주유소 등에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10월 말 시애틀 유니뱅크 페더럴웨이 지점에 들어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시애틀과 인근 지역에서 은행과 주유소, 담배 판매업소 등 총 12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샤론 하 주 하원 의원 사건이 기각됐습니다. 하와이 대법원은 하 의원의 고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며 제소가 불가능한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샤론 하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줄어들 것이다. LA 지역 보건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입니다.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지만 최근 3, 4일간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앞으로 1, 2주면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지만 긍정적인 전망에 저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